우리 2011년 봄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여기 올 때마다 아주 감탄하는 게 어떻게 이 자리가 하나도 빈 데가 없이 꽉 차고 오늘은 보니까 서 계신 분도 별로 안 계셔가지고 완전히 정원을 정확하게 채운 것 같습니다. 바쁘실 텐데 이렇게 매월 자리를 빛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도 또 국내외에 많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우리 국내적으로는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이 일어난 지 50주년이 되는 날이 지나갔습니다. 1961년으로 이렇게 시계반을 돌려보면은 지금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1인당 국민소득이 당시에는 70달러, 80달러 정도였습니다. 필리핀이나 파키스탄이거나 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가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이제 50년이 지나니까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올랐습니다. 경제만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화도 이루어지고 요새는 또 복지라고 해가지고 뭘 공짜로 뭘 하겠다. 국가가 공짜로 급식을 하고 국가가 공짜로 학자금을 대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렇게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5.16을 일으킨 박정희를 독재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한국 민주주의의 진정한 건설자로 볼 것이냐 하는 토론이 지난 한 달 동안 한국 사회 학계 이런 데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도 그 토론장에 가서 생각이 다른 사람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본 적도 있습니다만 결론은 뭐냐. 박 대통령은 5.16이라는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을 했는데 한국 사회에 혁명을 가져왔다.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따라서 5.16은 쿠데타로 시작이 됐는데 혁명으로 끝났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혁명으로 끝났다. 지난 50년 동안 뭐가 혁명이었느냐 하면은 우선 한국 사회에서 지난 50년 동안 주인공들이 세 부류가 나타났어요. 1961년 이전에는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전에는 한국 사회에서 별로 대우를 못 받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세 부류입니다. 하나는 군인이고, 그 다음에 기업인이고, 세 번째는 과학기술자입니다. 이 세 계급은, 세 직업군은 1961년 이전에는 별로 빛을 보지 못했어요. 항상 이 지식인들이나 관료들한테 물려가지고 힘을 못 얻은 사람들이 1961년 이후에 군인, 기업인, 과학기술자가 한국 사회를 끌어가는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게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1961년 군인들이 집권한 것은 우리 역사에서 몇 년 만이냐 하면은 정확하게 연도를 따져보니까 791년 만에 군인이 집권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군인이 정권을 잡은 것은 791년 만이었습니다. 즉 1170년에 고려 인종 시절에 무신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무신난이라고 그러죠. 정중부 같은 사람들이 집권을 해가지고 약 100년 동안 다스린 적이 있었어요. 이 이후 처음으로 군인들이 정권을 잡은 것입니다. 그때 군인들은 어떤 군인들이었느냐. 1961년에 우리 군 장교가 한 6만 명이 있었는데 이 6만 명은 그 당시 한국 사회에서 가장 우수한 집단이었습니다. 우수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조직을 잘 운영을 하고 세계가 돌아가는 것도 알고 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 있고 동시에 굉장히 개혁적이었어요. 이 국가를 개조해야 되겠다. 국가를 개조해서 나라를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이 개혁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1961년 무렵에 군 장교들은 끼니를 제대로 때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나오는 식량을 퇴근할 때 봉투에 집어넣어가지고
집으로 가지고 와야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특히 미국에 유학을 많이 갔습니다. 1950년대에 미국은 거의 대부분이 미국입니다만 미국에 유학을 간 군인들 주로 장교입니다만 약 11,000명이었어요. 민간인들은 몇 명이었느냐 하면 한도 5,000명 됐습니다. 5,000명. 민간인들보다 군인이 2배나 해외 유학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올 때쯤 되면은 내가 한국에 돌아가서 이 나라를 미국처럼은 안 돼도 최소한 이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정도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귀국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5.16 주체 세력이 되어가지고 한국 근대화를 주도를 했습니다. 기업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병철 씨, 정주영 이런 사람들 생각을 해서 이젠 친숙하지만은 1961년 이전에 한국에서 기업인으로 유명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업을 만든 역사가 1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한국은 원래 산업공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글 읽고 책 읽고 농사 짓는 사람이 99%고 장사하고 물건 만드는 사람은 소수인데다가 아주 멸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공상이라고 했어요. 물건 만드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을 아주 사회적으로 박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만들 기분이 안 됐겠죠. 그런데 군인들은 기업인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키워줬습니다. 이병철, 정주영 이런 대기업가를 밀어준 사람들이 군인들이 밀어줬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자를 키운 게 군인들이 키워줬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뒷받침하면서 한국에서 비로소 군인, 기업인, 과학기술자가 한국 사회에서 멸시를 받지 않고 오히려 경제 근대화를 하는데 주인공이 되었고, 이 사람들 덕분에 오늘 이런 나라를 우리가 만들 수 있었다 하는 것을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이런 나라를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 기자가 만들었느냐? 정치인이 만들었느냐? 판사, 검사가 이런 나라를 만들었느냐? 교수가 만들었느냐? 보다는 군인, 기업인, 과학기술자들이 만든 것이 2011년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가는 이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5.16은 혁명이다. 혁명은 기존 질서를 부수는 겁니다. 기존 질서는 산업공상체제인데 이제는 군인, 기업인, 과학기술자가 주도하면서 경제건설, 과학건설, 그리고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만든 지난 50년이었습니다. 또 지난 한 달 동안에 있었던 사건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은 알카에다 부목인 빈 라덴을 파키스탄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사살한 사건입니다. 이게 왜 파키스탄에 숨어 있었느냐 해가지고 지금 미국하고 파키스탄 사이가 매우 나쁩니다. 파키스탄 하면은 생각나는 게 1961년에 집권을 한 박정희 정부가 본받고자 하는 모델 국가가 2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남쪽에 있는 필리핀이었습니다. 필리핀을 배우자, 필리핀을 부러워했습니다. 1960년대 한국에서는 필리핀에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필리핀을 선진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차마 따라잡지도 못하고 유럽은 꿈도 꿀 수 없고 우리 가까이 있는 나라에서 잘 되는 나라가 어디냐? 필리핀이다. 지금 필리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아주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필리핀의 국민소득이 우리나라 국민소득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5.16 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보다 3배 잘 살았어요. 3배. 3배 잘 살던 나라가 이제는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고 민주주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선거 한 번 하면은 수십 명이 총 맞아 죽어요. 대표하는데 한 달 이상 걸립니다. 지금도 남쪽에는 반란군들이 있어요. 왜 필리핀은 발전하지 못하고 한국은 왜 발전했느냐? 필리핀에서 독재자가 있었습니다. 마르코스라는 독재자가 계엄령 통치를 오래 하다가 86년에 시민혁명으로 쫓겨났습니다.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재를 하면 경제 발전시킨다. 독재를 하면 경제 발전시킨다. 라고 해서 박정희의 장기 집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독재를 하면은 누군들 경제 발전을 못 시키겠느냐.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독재해가지고 경제 발전시킨 나라는 그것도 한국밖에 없어요. 독재를 하면은 경제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리핀 독재했지만은 경제가 망해버렸습니다. 독재한다고 자동적으로 경제가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 독재해가지고 발전한 나라는 아마 싱가포르가 그 유일한 나라입니다. 싱가포르는 아직도 거의 일당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은 5, 6만 달러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추세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나라가 파키스탄이었어요. 파키스탄에서는 당시에 아유브 칸이라는 군인 출신 혁명가가 나타나서 꽤 나라를 잘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우리 군사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그 파키스탄은 지금 필리핀보다 더 엉망진창한 나라가 됐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한 2,000달러도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를 하나 뽑는다면 필리핀이 아니라 파키스탄을 칩니다. 파키스탄이 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냐? 인구가 약 2억에 육박합니다. 인구가 많습니다.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런데 군인이 집권해가지고 다스리다가 민간인들한테 정권을 넘겨주고도 군인이 계속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실상의 군사 통치 국가인데 이 군대 안에 복잡합니다. 복잡해서 한쪽은 알카에다를 편드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쪽은 정권을 편들어가지고 이 분사이가 복잡해가지고 아마 알카에다의 빈 라덴을 숨겨준 것도 파키스탄의 군 정보기관이 했을 것이다. 이렇게 미국은 지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여기가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또 파키스탄은 중국과 북한과 친합니다. 북한의 핵개발도 파키스탄이 지원해 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나라가 잘못하면 파키스탄이 군인들이 갖고 있는 핵무기가 알카에다나 탈레반한테 넘어갈지도 모르겠다 하는 이런 아주 불안을 품고 있는 나라가 파키스탄입니다. 그 파키스탄이 지난 50년 동안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왜 나아지지 않았냐?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하나는 이슬람 종교가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매우 불리한 여러 가지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농지개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농지개혁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주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지주와 소작인이라는 계급 차이가 한국에서는 없어져 버렸어요. 동시에 교육을 열심히 해가지고 다 교육만 받으면은 동등한 입장에서 사회에서 취직도 하고 출세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계급 사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농지개혁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계급이 존재합니다. 필리핀도 마찬가지예요. 필리핀도 지주는 영주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영주와. 그 국가 안에 또 다른 국가를 만들어가지고 사병들을 건드리고 사병 같은 이 경비원들을 건드리고 이 가난한 사람과는 동떨어진 아주 청국과 같은 생활을 하는 것이 필리핀과 파키스탄입니다. 한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농지개혁에 성공을 했고 파키스탄과 필리핀은 농지개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정치가 그 지주계급이 다 말아먹고 있어. 장교들도 다 지주계급 출신이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하나로 통합이 되지 않아요. 여기에다가 종교적인 갈등까지 들어가니까 이렇게 복잡한 나라가 됐다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50년 동안 발전한 것의 반면교사로서 하나의 비교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